자, 봅시다. 오늘 빈칸 추론 영역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랑 접근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 좀 볼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글을 읽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자, 그래서 옆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1, 2, 3번 그리고 예제 뭐 4, 5, 6번 하고 나와 있죠. 우리 1, 2, 3번 먼저 그냥 같이 쭉 읽어보고 중요한 거 체크해보고 그리고 예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할 거예요. 자, 유형 분석 및 접근 방식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빈칸 추론이 아니라 빈칸 완성이다. 빈칸 완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그 빈칸 추론 문제 트렌드가 지문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뭐 물론 높은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지문 자체에 대한 난이도는 많이 높지는 않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선지가 어려워. 선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 해석도 잘해야 될 뿐더러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선지를 읽게 되면 대충 다 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단서를 통해 직접 써보자라는 거예요. 단서를 통해 직접 써보자. 즉 얘는 주관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관식. 우리가 빈칸을 직접 채워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배웠던 글 읽기를 통해서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고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빈칸엔 어떤 얘기가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빈칸은 무조건 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앞서 배운 글 읽기 방법으로 빠르게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주제는 대부분 논리적인 명제가 많이 나와요. 논리적인 명제. 즉 소재가 나올 거고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 주제가 되겠죠. 필자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필자의 생각이에요.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글 읽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 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그 문제가 있었어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대부분 나쁜 거지. 선입견이 상식적으로는 나쁜 건데 글을 필자가 어떻게 썼냐면 선입견이 좋은 거라고 했어요. 선입견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뭐 밤에 골목길을 지나가.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손에 무언가가 든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선입견이 있으면 어때? 저 사람이 뭔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혹시 흉기이려나? 나를 해치려는? 이런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러면은 약간 몸이 어떻게 돼? 좀 긴장을 좀 하고 혹시라도 일어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몸에 딱 분비가 되면서 혹시 모를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흉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려고 한 꽃다발이었어. 막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그때는 좋은 거였어요. 왜? 내가 어떤 비상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안전 방어 기제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썼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생각으로 그냥 선입견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필자를 신뢰해야 돼요. 필자를 믿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필자의 말을 믿으려면 당연히 글을 읽어서 글에 나오는 단서를 찾아야겠죠. 글에 나오는 단서. 글에 나올 단서들.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 우리가 저번에 평가원이라고 했죠. 이 평가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문제 오류야. 평가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문제 오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류가 생기면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지?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영어였는데 뭐 그 도표 문제 있잖아. 우리 도표 읽는 거. 그 문제에서 뭐 퍼센트 몇 퍼센트 줄어든다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 60에서 55로 줄어들었어. 몇 프로 감소한 거니? 5% 감소했다고 보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5%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 왜냐면 5%는 60의 5%는 3%거든. 뭔 말인 줄 알아? 그래서 3%가 감소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뭐래. 이 퍼센티지가 60에서 57로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류 문제 제기를 했었어, 걔네가. 이의 제기를.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됐었던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5% 줄어든다고 하면 이건데, 누가, 아니 60의 5%는 3%인데? 3%포인트인데 57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문제 오류를 제시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오류야. 자기가 낸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답을 무조건 논리적으로 도출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 논리적인 단서를 그래서 걔는 어디다 주냐면 글에다 주는 거지. 글에다. 다른 답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의제기가 신청이 돼. 거기서 필자가 글을 낸 출제자가 뭐라고 하면 돼? 나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면 사실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잖아, 절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나오는 단서를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써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생각이 전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1번 있잖아요,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1번? 예제 1번하고 2번은 평가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선생님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가장 뭐 적절한 그런 문제를 좀 찾아온 건데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 예제 1번은 빈칸 추론 영역을 맛보는 거 플러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논리 구조 찾는 방법 중에서 연결사를 한번 복습을 좀 하려고 뽑아왔어요. 연결사를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서 글의 논리적 흐름을 옆에다 한번 쭉 적어볼 거야. 알겠지? 옆에다가 연결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금 한번 봅시다. 자, why is gold so valuable? 왜 금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말 했죠. 문장에서 의문문이 나오면 그 의문문은 얘가 모르는 채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지? 자기가 직접 답을 하거나 혹은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거나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맞아, 뭐 왜 그럼 당연하지,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야. 네네. 자, 아무튼 왜 가치 있냐? 자, 우리는 여기서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의 소재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죠. 금에 대해서. 그것은 빛나고 durable, 오래가고 rare, 희귀하대. but 근데 it is far less useful, 엄청 쓸모가 없다라는 거지. 뭐보다? than many other minerals or metals, 다른 광물이나 어떤 철 이런 거보다 유용하지 않대요. 그죠? 그 다음 it is also not like stock, 주식이죠.
그것은 또한 회사의 주식이랑도 다르대. 어떤 회사냐면 그 주식이 뭐냐면 그 안에서 the value of the stock 그 주식의 가치가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성과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회사가 뭐 성과를 잘 내면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러지. 근데 금은 안 그런다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반면에 하고 나와요. 반면에. 자, 연결사 정리 한번 복습한다고 했으니까 보면은 이 반면에라는 연결사는 이렇게 된다 했죠. 처음에 금은 가치가 있는데 금의 가치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 뭐 아니 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주식으로 가자. 주식은 회사의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성과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그 밑에 반면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반면에 금은 like any currency 다른 어떤 화폐와 같이 통화와 같이 valuable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반면에는 이렇게 A는 B해 반면에 C는 D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면에라는 연결사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금이 왜 가치가 있어? 근데 금은 사실 뭐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고 어떤 회사의 주식처럼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가치가 있을까? 하면서 인트로에서 금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막 하죠. 금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가면서 금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가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금은 반면에 하면서 금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해주죠. 금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 되겠죠. 메인. 그러니까 금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쓸모도 없는데 왜 가치가 있어? 하면서 우리한테 의문을 제시해주면서 어떤 소재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반면에 하면서 금에 대한 새로운 정보, 즉 올드에서 뉴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여기서 메인이 드러나는 거죠. 금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자, 여기 that is 봅시다. that is. 자, 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시로 보지 못했던 환원의 접속사예요. 환원의 접속사. 환원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을 하는데 표현 방법만 바뀐 거야. 자, 여기다 해볼게. 즉, 혹은 뭐 다시 말해 하면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봅시다. If most people cease to believe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거를 멈춘대. 금의 가치를. 그리고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래.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걔네들을 뭐 음식이나 뭐 연료나 다른 생필품들, 다른 물건들을 사는 데에 걔네들을 쓰려고 한다면 그러면 seashells, 조개 껍데기들이 가치 있는 통화가 되겠죠. 즉 뭐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금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만 살짝 바꾼 거예요. 표현 방법만. 이게 환원이라고. 이게 환원. That is, 뭐 in other words 이런 것들이 내용이 완전 똑같은데 말하는 방식만, 표현 방법만 살짝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thus 하면서 뭐야? 따라서 임과니까 이 뒤에 자신의 주제를 또 한 번 담아주겠죠. 즉 따라서 무슨 말이야? 끝까지 금의 가치는 뭐에 달려있대? 금이 계속해서 같이 있을 거라는 누구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인 거죠. 사람들의 믿음. 됐나요? 우리가 빈칸을 이렇게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저 자리에 사람들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치? 주제가 이랬잖아.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딱 저기다 써놨어. 그거랑 제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religious 볼까? 종교적인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종교 믿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2번 collective 무슨 뜻이야? 뭐 집단적인 뭐 이런 말이죠. 집단적인. stupid 멍청한. 얘는 아예 아니고. momentary 순간적인이에요. 순간적인. 순간적인이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오답인데 순간적인이라고 왜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순간적인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뭐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맞아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금이 언젠가는 뭐 가치가 없어질 건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얘는 안 했잖아. 그지? 그냥 만약에 하면서 예시만 든 건데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나오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wrong 사람들 아니고. 그러면은 religious하고 collective 중에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 collective겠지. 왜? 집단적인. 즉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2번이 하는 거예요. 2번. 사람들이 믿으면 종교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이죠. 당신의 생각. 그래서 여기는 메인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그냥 메인이고요.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여기부터는 그냥 에디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디션. 이렇게. 그래서 또 서포트가 없이 글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인트로에서 소재를 말해주고 반면에 하면서 주제 강조해주고 다시 말해 라는 거 언제 쓴다고 해서 주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말을 해준다고. 그죠? 그래서 주제 한 번 더 말해줬구나. 따라서 또 주제 한 번 더 말해줬구나. 이런 글의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저기에 사람들의 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요런 게 이제 좀 쉬운 빈칸이죠. 좀 쉬운 빈칸. 위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쭉 읽으니까 보여. 너무 좋지. 그러면. 근데 물론 이런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해석해보고, 단어 모르는 거 없어야 돼, 대신. 단어 모르는 거 없이 열심히 해석해보고, 글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다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것들은 이제 뭐 단어가 좀 어려워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자, 그 두 번째, 그 옆에 나오는 거 봅시다. 자, 4번. 글은 언제나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관계 활용해서 빈칸 완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제나 선지에는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필자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마지막 6번이 제일 중요하죠. 6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지. 자,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한다.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찾아야 되냐면 핵심적인 내용, 중심적인 내용을 계속 바꿔 말하는 게 있을 거야. 바꿔 말하는 거.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했냐면 재진술이라고 한다 했어요. 재진술.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paraphrasing. 재진술, paraphrasing.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재진술. 그래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재진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봅시다. 자, 다음 예제 문제 2번 또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2번. 예제 문제 2번.
선지 해석해줄게. 1번 우연히 들어온 돈이야. 뭐 행운이야. 2번 자발적인 단순함. 3번 무의식적인 복잡함. 4번 신중한 소비. 5번 의무적인 소비, 지출. 선지 다 해석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지금 막 난리 났네. 막 정답 지우고 쓰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번 봅시다. 자, 나는 1번이다. 괜찮아. 자신있게. 나는 1번. 없어요? 2번. 하나, 둘, 셋. 나는 든 거야? 3번. 4번. 5번. 네. 자,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로 몰리면 재미없지. 정답은 이따가 말해줄 거고. 자, 4번하고 5번 고르신 분들은 뭐를 잘못한 거냐면 요거를 잘못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 등은 절대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4번, 5번 얘기가 구체적인 예시야. 그거를 알아야 돼. 한번 보자. 사실 이 문제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 왜? 봐봐. The trend these days. 오늘날의 트렌드가 있는데 걔가 복잡해 보인대.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카운터 트렌드가 있대. 반대되는 트렌드가 있대. 어떤 트렌드겠어? 이거랑 반대되는 트렌드겠지. 정답 2번. 맞아? 사실 이게 끝이거든? 이게 끝인데 우리가 어디에 매몰되냐면 우리의 생각에 매몰돼. 먼저 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한대.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쓴대. 그리고 더 많은 빚을 갚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걔네들은 또한 쉬지를 못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놀지를 못한대. 시간을 못 보낸대. 그게 복잡함인 거야. 그럼 복잡하니까 이 뒤에 보면은 자,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덜 한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남는 자유 시간을 그들의 아주 질 좋은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쓴대. 예를 들어 여기 메모리 되는 거지. Creative activities such as arts and crafts. 미술품이나 공예품들을 사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이 탁 들어간 거야. 뭔데? 돈을 신중하게 썼구나. 맞아? 돈을 신중하게 썼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 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다고 했으니까 돈을 안 써. 그지? 일만 하면 돈을 언제 써? 근데 밑에는 갑자기 돈 쓰는 게 나왔어. 예술품도 사야 되고 미술품도 사야 되고 여기 뭐야? 채소도 길러야 되고 또 어디 있어? 또 불필요한 것들 안 산대. 아, 좋아. 신중한 소비. 혹은 돈 안 썼었으니까 위에서 밑엔 쓰네? 의무적인 소비. 좋지. 근데 얘는 소비 말고 뭐도 했어. 소비 말고. 일 안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지? 또 어딨어? 이 야채 키운다고도 얘기했는데? 이거 소비가 아니잖아, 이런 것들. 안 그래? 그럼 이 소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저거를 모두 설명을 해줄 수 없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예시가 주제문과 관련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대입학학 문제 푸실 때도
이런 주제문을 고를 때 예시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답은 절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발적인 단순함. 근데 여기서 막 선생님, 근데 왜 어이구, 들어와. 뭐 일을 적게 하고, 그 남는 시간 더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막 썼는데, 이게 왜 단순함이냐. 뭐 예를 들어. 글을 쓴 사람이 그게 단순함이라면, 그게 단순한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 위에서 일 많이 하고, 여가 시간 못 즐기고, 이런 걸 복잡함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밑엔 단순함이겠지. 글 쓴 사람을 믿으세요. 알겠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글을 너무 막 빡세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다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내 생각이 개입이 돼. 그래서 쌤이 그런 말 했잖아. 초반에 주제를 딱 만들어놔. 너네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읽어야 돼요. 내가 써놓은 주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나가는 거라고. 사실 여기도 봐봐.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하면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죠?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이 앞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주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복잡하대. 그게 무슨 내용으로 나오는데? 많이 일하고 빚도 많고 시간을 못 쓴대. 아, 그게 복잡함이구나. 이러고 넘어가. 그런데 반면에 하고 나왔으니까 복잡하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여기다 완성시키는 거야. 복잡하지 않음. 이렇게 완성시켜.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인데? 아, 일 덜 하는 거구나.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내가 취미를 가지고 여가를 가지고 불필요한 아이템들을 사지 않고 이런 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라고요. 알겠죠? 하나하나 다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언젠간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초반에 딱 정하시고 거기에 글을 맞춰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이 문제 되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사실은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문제. 자, 예제 3번이에요. 예제 3번. 얘는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65% 정도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나는 1번이다. 2번, 3, 4, 5. 좋아.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hy don't we think differently more often? 우리가 뭐 중학교 때 why don't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도 배우죠. 근데 뭐 그냥 왜 그렇지 않을까? 라고도 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뒤에 reason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을까? 다시. 왜 우리는 생각을 자주 다르게 하지 않을까? 자,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그 뒤에 문장에서 찾아보실래요?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뒤에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What we do. 정말? 다시. 다르게 하지 않는다인데? 여기 있죠? Do not need to be creative. 이게 뭐야?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고. 즉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아? 다시. 왜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거든. 뭐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 됐죠? 자, 예를 들어 뭐 시작합니까 이때? 구체적인 거 시작하네요. 그쵸? 스페시픽이 시작을 해요. 그럼 위에가 뭐였겠어요? 제너럴한 얘기였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쵸? 얘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또 나오네? 우리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대. 이렇게 대놓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저 주제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으면 안 됩니다. 자, when 언제? We are driving on the freeway.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길, 뭐 고속도로라고 해도 되고 그런 데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뭐 식료품점에서 줄 서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대. 위에 나오는 예시가 다 뭐에 대한 예시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죠. 맞아요? 이게 다 뭐라고? Driving on the freeway, riding in an elevator, or waiting in a line at the grocery store. 이런 것들. 얘가 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할 때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고속도로를 창의적으로 달릴래 해서 막 후진해. 막 역주행해. 안 되겠지? 나 엘리베이터 창의적으로 탈래 해가지고 막 나는 5층 가야 되는데 1, 2, 3, 4, 5층 다 눌러. 뭐 그러진 않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대. 그 다음 뭐 나와? 네모.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the business of living 삶의 여기서 보고 이거를 헷갈리는 거야. 삶의 비즈니스가 뭐지? 비즈니스? 사업이지. 그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뭔 생각하냐면 아 사업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이랑 사업은 좀 다르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창의적일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정답 5번 1 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함정에 걸리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함정에 걸리신 거예요. 비즈니스가요 사업뿐만 아니라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일 우리가 하는 일. The business of living 뭐야? 삶의 일이야. 즉 저게 뭔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의 대부분인 거야. 맞아? 그럼 앞에 뭐 와야 돼? 이거 오면 되겠지. 창의적일 필요 없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한 게 뭐냐면 재진술이죠. 재진술.
첫 문장에서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니? 창의적일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창의적일 필요가 없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계속 똑같은 얘기 재진술했죠. 이게 paraphrasing이라는 거예요. paraphrasing.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비즈니스를 보고 낚여. 혹은 우리 맘대로 여기다 뭘 넣어? 벗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 맘대로. 하지만 우리가 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하지만 하고 그냥 읽는 거야. 그치? 근데 항상 말했지만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면 얘네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논리적으로 그걸 줄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사업이었다면 앞에 벗을 넣었겠지. 왜? 비즈니스는 사업이 아니라 일이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벗을 안 넣으면은 일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얘네가 이걸 만약에 사업으로 해석을 했을 거였으면 벗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사업을 할 때는 창의적이어야 돼. 그러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러나가 없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연결사가 물론 우리가 전에 그 주제 문제 풀 때 연결사 없이도 어떤 역접의 포인트를 잡아냈던 문제 있었어. 기억나지? 뭐 그 좋은 옛날과 뭐 SNS의 도래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연결사가 없어도 역접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글을 읽을 때는요. 연결사가 없을 땐 저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in other words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in other words. 그러니까 연결사가 없으면 in other words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러면 어때?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떠할 거라고? 똑같을 거라고. 대신 다른 말로. 그게 뭐야? 재진술. 맞아? 앞에 나온 내용을 다른 말로 똑같이 재진술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in other words가 있다라고. 그러면 위에랑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야.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왜? 습관은 창의적인 게 아니죠. 그쵸?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의 피조물이다. 뭐 이런 말이죠. 2번 볼까요? 사회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 사회 제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도대체 어디에?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 그지? 이거는 이제 딴 생각 하신 거예요. 개소리죠. 그쵸? 3번. We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안전에 더 유의를 해야 된대. 그치. 고속도로에서 달리려면 안전해야지.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타면 좋지. 뭐 줄을 안전하게 뭐 안전은 좋지. 내 생각 들어갔지. 이것도 개소리죠. 4번. 개인의 accomplishment 성취가 do matter. 중요하대.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다고? 내가 어디를 성취했지? 우리 예를 들어 식료품점에서 줄 설 때 나는 오늘도 줄을 섰어 하면서 막 성취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사실 2번, 3번, 4번을 고른 사람들은 조금 더 구문 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직 구문 해석이 덜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라서 조금 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이 어컴플리시 때문에 설마 4번을 골랐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따 보고 5번 창의적 생각이 꽤 매우 요구된다. 이게 반대죠.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찍은 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 먹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5번으로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할 때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저런 거 다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얘네가 어떻게 나를 낚으려고 했겠구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뒤에 읽어볼게요. 자, for most of our activities 대부분의 우리 활동에서 또 나와. 대부분의 우리 활동에서 자, 이러한 루틴은 필수 불가하라대. 그러니까 이 these routines를 대신에 these routines가
앞에 뭐가 나오고 뭔가를 대신하는 말일 거 아니에요. did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봐도 앞에 루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거든 사실. 그치? 이러한 루틴들. 그러면 앞에는 습관이 나와야겠죠. 자, 뒤에도 볼게요. Without them, 걔네가 없다면, 여기서 걔네가 바로 습관들이죠. 습관이 없으면 our lives would be in chaos, 혼란에 빠지고 we would not get much accomplished. 많은 걸 달성하지 못한대. If you got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started, 시작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것을? 새로운 색깔로 할게. Contemplating the shape of your toothbrush. 너의 칫솔의 모양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 그리고 questioning the meaning of toast. 내가 먹는 이 토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시해. 이게 뭐야? 이게 창의적인 거지. 이게 창의적인 거야. 얘가 말하는 거. 맞아? 얘가 말하는 건 이게 창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You probably would not make it to work. 너는 직장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출근 못 하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으면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10분 지나. 또 토스트 먹으려는데 내가 먹는 토스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또 10분 지나. 이러다 보면 이제 출근 못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죠.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전혀 다른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글을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저기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적어 볼 건데 그때 잘 안 되거나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거 써서 이렇게 재진술 되는 포인트를 잡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재진술을 어느 때 쓰는 거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몰라. 만약에.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쉬운 단어 혹은 내가 아는 단어를 재진술한 어려운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재진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 수능 봤을 때 나 수능 볼 때 모르는 단어 진짜 많았어. 수능에 어떻게 내가 아는 단어만 나와. 근데 이런 재진술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지금에서야 굉장히 유명해진 문제인데 예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그냥 세간의 화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고요. 이거 수능 문제고 오답률이 무려 81.5%예요. 81.5% 오답률이. 근데 웃긴 건 이때 수능 때 이 81%짜리 오답률이 2등이었어. 1등이 있었어. 90%짜리.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단어 있는 거를 최대한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최대한 밑에 단어를 안 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안 보고. 밑에 있는 단어를 최대한 안 보고 풀어봅시다.
어렵죠. 어렵지 당연히. 왜냐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본 사람들도 10명 중 8명이 틀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튼 어렵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1번이다. 손. 2번. 3번, 4번, 5번. 뭐 5%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5%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요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요게 뭔지 몰랐어.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 여행은 생각의 뭐래? 몰라. 이거 뭔지 알아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삼파가 뭔데? 모르잖아. 삼파가 뭐야? 도우미, 그러니까 뭔 도움인데? 출산을 옆에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아기 받아주시던 분들 있지? 그분들을 산파라고 하고 영어로 미드와이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너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몰라. 근데 그 뒤에 문장 봐봐. 자, few places are more conducive to internal conversations than a moving plane, ship, or train. 자, 이거를 우리가 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few는요, no죠, no. 이거 no예요. 장소가 없대. 더 conducive한 장소가 없대. 얘는 또 뭔데? 모르는 단어인 거야, 이것도. conducive. 물론 내가 단어를 달아놔서 너희는 뭔지 알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선 저게 몰랐을 확률이 커요. 저게. 자, 장소가 뭐에 conducive가 하지 않대. 어떤 장소도 얘네들보다. 그럼 얘네들이 가장 conducive 하다라는 말이지. 그지? 얘네들이 뭔데? 움직이는 기차,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위에 문장이 뭐야? 뭐? 얘가 뭔데? 그래. 위에 문장이 어떤 단어의 예시인데? 정말? 아니 위에 문장.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ought의 어떤 단어에 대한 예시죠? journey예요. 맞아요? 다시. 여행은요.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쵸? 이 두 문장이 뭐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in other words로 in other words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오케이? 여행이, 떠들지 마라. 여행이 생각에 뭐야? 몰라. 자, 근데 여행이 가장 뭐 하대? 그러면 이 internal conversation은 뭐겠어? 이게 내적 대화인데 이게 뭐겠어? 위에서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지금 봐봐. 여행은 생각에 뭐다? 몰라. 근데 뒤에 보니까
움직이는 기차나 배나 비행기가 가장 뭐 하대? 내적 대화해. 갑자기 내적 대화가 왜 나오겠어? 위에 나오는 생각에 대한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으면은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여행은 생각에 뭐다? 여행보다 더 생각에 뭐 하는 건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치? 이 컨디시브란 단어의 뜻을 알았으면 문제가 사실 좀 쉬워지는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시험장에선 저 단어가 뭔지 모른다고. 컨디시브가 여러분들 이제 단어에 나와 있지만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만약에 안다면 쉬워. 아, 여행을 통해서 생각이 도움을 받는구나. 맞아?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좀만 더 읽어볼게. So there is an almost peculiar correlation. 거의 아주 뭐 특이한 상관관계가 있대. 뭐와 뭐 사이에.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and thoughts. 우리 눈앞에 있는 게 뭐야? 여행이야.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여행이야. 그리고 뭐랑? 생각이랑. 관계가 있대. 됐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해. 큰 생각은 요구한데 어떤 거대한 풍경을, 그리고 새로운 생각은 어떤 거대한 장소를. 이렇게. 알겠어? 거대한 장소를. 다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과 여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Introspective reflection. 뭐야 저게? Introspective. 뭐 자기 성찰적인 이런 말이고. 그리고 이건 알아야 돼. Reflect가 무슨 뜻이 있어? 반사하다, 반영하다 말고. Reflect가 동사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건 아셔야 돼요.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eflection이 여기선 생각이야. 맞아? 아, 생각은 which are liable to stall. 꺼지기 쉬운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생각은 뭐 한데? 도움을 받는데. 뭐에 의해? The flow of the landscape. 풍경의 흐름에 의해서. 풍경의 흐름이 뭔데? 여행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도움을 받는구나. 뭐에? 여행에 의해서. 뭐가? 생각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다 얘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컨디시브가 도움이 되는 이겠고, 미드와이브스는 뭔진 모르겠지만 대충 좋은 얘기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그냥 해놓는 거야. 좋은 얘기겠구나. 읽어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 글의 주제 찾았어요. 여행을 통해, 여행은 생각에 도움이 된다.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여행은 생각에 도움이 된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한 번 더 나와. 마음이, 정신이 뭐 한대? 뭐 할 때? 자, 생각 나왔어? 생각이 is all, 모든 것인데 어떤 거? It is supposed to do. 얘가 뭐야? 앞에 나오는 마인드야. 이 정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야. 다시. 생각이, 즉 내 머리가 생각을 할 건데, 근데 그게
내 머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래. 뭐가 없어? 여행이 없지. 그래, 여행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요 말은 여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맞아? 생각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라면, 즉 여행이 없다면, 됐죠? 여행이 없다면 저기 뭐겠어? 생각에 도움이 돼, 안 돼? 생각에 도움이 안 된다가 들어가면 돼요. 여행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단어를 너무 많이 알아서 뭐 midwife나 conducive라는 뜻을 알았으면 조금 더 수월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래서 빈칸 추론은 재진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진술이라는 게. 왜? 이 8개, 7개, 8개, 9개 되는 문장이 단 하나의 말만 할 거야. 결국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나온 어떤 단어가 뒤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다 보면 저렇게 보여요. 아주 운이 좋으면 A는 B한다, A는 B한다, A는 B한다 이게 계속 내려왔어. 근데 빈칸은 B한다. 이래.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가면 돼? A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돼. 운이 좋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밑에 읽으면 얘는 더 어려운데 봐봐. The task can be as paralyzing. 그 일은 마비가 될 거래. 뭐만큼? Having to tell a joke. 농담을 해야만 하는 것 혹은 주어진 대로 요구대로 어떤 악센트를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마비가 될 거래.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모르겠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Having to tell a joke. 야, 너 농담 한번 해봐. 예를 들어. 옆에는 뭐, 너 성대모사 한번 해봐.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한테 되게 무리한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해보라고 하는 거지. 야, 너 이거 해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해? 못해. 어떻게 돼? 일단 몸이 살짝 굳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몸이 굳는 것처럼 그 일도 몸이 굳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지? 얘는 진짜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맞는 말이죠. 맞아요? 뭐 내용적으로 이상하진 않죠. 마지막 봐봐. Thinking improves. 자, 생각은 향상된대. 뭐 할 때? 자, parts of the mind. 이 마음의 정신의 어떤 일부가 given, 받을 때야. 뭐를? 다른 것들. 여기서 다른 것들이 뭐겠어? 여행이겠지. 여행을 받을 때. 그리고 are charged with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에 또 되어 있을 때. 음악을 듣는 것도 여행이야. 혹은 나무 길을 따라갈 때. 이런 게 다 여행이죠. 그게 뭐 한다고? 향상된다고. 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여행은 도움이 된다. 아잉? 잘못했네. 여행은 처음에 여행은 도움이 된다. 생각에 이 세 가지 색깔이 끝까지 나가죠. 끝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빈칸에 나오는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된 거지. 여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됐죠? 그러면 정답 다시 찾아볼까?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봐. 정답 몇 번일까? 정답.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찾아야 돼. 정답 몇 번일까요? 쌤 이거 지워도 되니? 혹시 안 되는 사람 없지? 다 지운다. 정답 보이십니까 혹시? 이래도 정답이 안 보이면은
선지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자, 5번부터 간다. Can be distracted from what is before the eyes. 눈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can be distracted. 뭐야? 뭐 방해가 된대? 뭐 분리가 된대? 무슨 말이야?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멀어진다고? 뭐 분산된다고? 생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생각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얘는. 탈락. 맞아? 4번. is likely to be paralyzed. 마비가 될 수 있대. 새로운 일들의 두려움에 의해서. 새로운 일의 두려움? 이게 뭔데? 안 나왔어. 새로운 일 안 나왔잖아. 3번. can become confused by multitasking. 혼란스러워질 수 있대. 멀티태스킹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을 만약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생각하는 동시에 여행을 하니까 멀티태스킹이잖아. 그지? 그럼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여행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마음은 혼란을 받아 안 받아? 혼란을 안 받겠지. 저게 여행이라면 만약에. 맞아? 이게 만약에 여행이라면 혼란을 받아서는 안 돼. 왜? 여행에 의하면 마음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아니야. 2번. May focus better on future thoughts. 뭐야? 생각, 미래의 생각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해준대. 생각하는 게 전부일 때, 즉 여행이 없을 때. 이거는 뭐야? 이건 반대지. 완전 반대. 정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왜? Be reluctant to 뭐뭐 하는 걸 꺼리다. think, 생각하는 걸. properly, 적절하게. 잘 생각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구나. 즉, 생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맞아요? 되게 어렵죠? 이거는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뭐 쉽게 풀 수 있는,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지만, 하나 정도는 아예 못 푸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너무나도 고맙게 선생님의 의도대로 아까 아무도 1번에 손을 안 들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근데 지금부터 어떤 거를 연습을 해보냐면, 지금부터 앞문장과 뒷문장은 무조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however나 but이나 이런 역접의 연결사들이 없다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in other words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놓고 읽어봐. 그러면 앞문장에서 말했던 표현이 뒷문장에서 반복이 된다는 게 보여.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오는 세 번째 문장도 똑같은 거야. 그 세 번째 문장도 결국 그놈들의 뭐 또 다른 말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 그러면은 언젠가 그게 보여. 언젠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당장 내일 해오라는 게 아니죠.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해라. 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보입니다. 언젠가. 뭐 나도 뭐 너네 나이 때 이거 못했어. 나도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그때쯤 했던 것 같아. 3학년 되기 직전에 이런 거에 눈이 떠진 거야. 선생님도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속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그냥 해석을 해서 풀리면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1학년, 2학년 문제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냥 해석해보니까 대충 무슨 얘기 들어가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빈칸 추론보다 저번에 했던 게 더 중요한 거야. 글 읽는 방법. 글의 구조 파악하는 방법.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당연히 여기 이거 들어가야겠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풀다 보면은 뭐지? 할 수 있어. 그지? 뭐지? 그럴 때 이런 걸 써보라고. 재진술되는 것들을. 알겠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자연히 생각 얘기했네. 그러면 뒤에도 생각 나오겠지?
뭐 장소에 뭐 여행 얘기했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여행이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알겠어? 우리 처음에 우리말 읽을 때도 그러잖아. 처음에 그냥 단어밖에 몰라. 단어만 알고 그냥 아, 얘 뭔 얘기 하는구나 이거밖에 모르잖아. 처음에는 아기 때 옹알이만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 문맥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되죠. 영어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해석만 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거 해보고. 알겠어? 천천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우울하니까 마지막 실전 문제 하나 풀 거예요. 하나만. 너무 어려운 거 풀고 끝나면 우울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쉬운 거 하나 풀 겁니다. 물론 이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선생님이 쉽다고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1 3월 문제입니다. 자, 스탑.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뭐 아무튼 글 읽을 때 그런 거 있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중요해 보이는 거에다가는 조금 펜으로 표시를 해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옆에다가 그냥 아예 무슨 얘기 하는구나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루이스 캐럴의 Through the Looking Glass라는 작품이 있대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들은 작품 이름이에요. 눕혀져 있는 것들은. 저게 뭐냐면 뒤에 뭐 앨리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나라 그 말로 그 앨리스의 이상한 여행인가? 뭐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구나. 그래. 그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에서 자, 레드 퀸이 takes Alice on a race through the countryside. 어떤 시골길을 막 가로질러 가는 어떤 경주에 앨리스를 데려다 놓은 거야. They run and run. 그들은 달리고 달려요. But then Alice discovers. 앨리스는 발견을 합니다. 뭐를? They are still under the same tree. 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That they started from. 그들이 시작을 했었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달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레드 퀸이 앨리스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Here you see. 너도 보다시피 여기서는 자,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리기를 요구한다. take가 여기서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이렇게 돼요. it take to 하면은 need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리기를 요구해.
뭐 하는 것에? To keep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있는 것에.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위에서 달렸는데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며. 그래서 레드퀸이 뭐라고 말해? 같은 장소에 있을 거라고. 네가 열심히 달려도. 이 말이지. 그지? 여기서 대충 어떤 얘기 생각해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똑같은 자리에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고 내려오면은 뭐가 보여? 생물학자들이 때로 이러한 레드퀸 이펙트를 사용을 한대. 아, 레드퀸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한 인트로였겠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뭐가 나오겠구나? 메인이 나오겠구나. 메인이 나오겠구나.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달려도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있다라는 이런 것이 어떤 진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라고 하겠구나. 됐어요? 자, 만약 여우가 빠르게 달리도록 진화했대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only the fastest rabbits,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오래 살겠죠? 새로운 그 토끼의 세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맞아? 우리 영어에서 이런 진화 얘기 나오면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 자연선택. 맞지? 자연선택. 기린, 목이 긴 애들만 생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굳혀진 거죠. 그 자연선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애들이 살아남다 보니까 토끼들이 빨라진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빠른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장 빠른 여우들만이 그러한 토끼들을 잡아낼 수 있어서 결국엔 번영하고 그들의 유전자를 패스할 수 있었겠지. 결국 뭐야? 아무리 여우가 빨리 달려도 토끼는 그거보다 더 빨리 달릴 거거든? 근데 그거보다 여우가 더 빨리 달릴 거고 얘가 계속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근데 얘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치? 결국에 이 두 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그들이 달릴지라도 뭐 한다? 한 자리에 있다야. 결국엔. 뭔 말인지 알겠어? 아무리 달리고 이래도 같이 달려가는 거라서, 그지? 걔네들의 개체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한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위에서 그 얘기 똑같이 했잖아. 우리한테 달린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친절하게. 그지? 그래서 한 자리에 있어. Keep in the same place. 요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Just stay in place. 그래서 그래서 이런 뭐 재진술 같은 걸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석으로나 뭐 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런 게 유추가 된다면 충분히 유추가 돼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단어랑 구문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겠지. 일단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잘 찾아질 거고 우리가 그 글을 잘 읽을 줄 안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그렇게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재진술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알겠지?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준을 알아. 이 평가원들은. 그래서 얘네가 어떤 단어를 딱 썼을 때 이건 얘네가 모르겠다 싶은 게 있어. 걔네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 대부분.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잖아 원래. 걔네가 봤을 때 이거는 대부분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밑에다 이렇게 달아준다고. 별표하고. 근데 안 달아주는 건 이유가 뭐야? 걔네가 이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을 찾으라고 너네한테 일부러 시키는 거야. 그게 걔네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 뭐를? 논리적 사고력을.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렇잖아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뭐 탐구든 다 너희한테 너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르는 단어 하나 딱 남겨놓고 그 단어 뜻 찾으라고 하는 거야. 걔네가 너희의 논리적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면서 뒤에 실전 문제 5개 또 있죠? 실전 문제 5개 풀어보면서 최대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오세요. 최대한. 오케이?
최대한 못 써도 괜찮아. 하지만 최대한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를 써보고 직접 알겠어? 직접 써봐야 돼. 직접 써보고 답을 찾아. 그리고 플러스 당연히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고3 문제들, 수능 문제들 이런 거 보이면 그때는 앞에서 이런 얘기가 뒤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재진술이 되는 것들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와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면서 자기가 잘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까지 오늘 했던 거 꼭 복습해 보시고 집 가서 그리고 6번까지 실전 문제 6번까지 잘 풀어오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